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짠테크로 돈이 안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테크 계획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우선 짠테크의 정의는 단순히 돈을 안 써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낭비를 최소화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인데요. 뜻은 되게 좋은데 이것만 해서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짠테크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앱테크, 카테크, 그리고 폐지 줍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앱테크는 말 그대로 어떤 앱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앱에 따른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립받을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는 잠금 화면을 풀면 보상이 따르는 캐시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창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어플들을 깔고 많이 걷고 하면 그거에 따른 보상이 일부 주어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스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미션을 달성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일부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가족 단톡방에 있는데 좀 재미난 사례가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분이 걷기 챌린지를 통해서 물품 수령권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걸 보내니까 B라고 하는 분이 토스에서 만복이라는 걸 통해서 달성을 하면 10원 정도의 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휴대폰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죠. 휴대폰을 흔들면 걷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게 유리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라고 하는 분이 흔들어서 손목 나가지 말고 10,000원 정도를 절약해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돈을 버는 행위와 쓰는 행위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인데요. C라는 분이 이야기한 부분은 열심히 흔들어서 몇십 원 버는 것보다 차라리 몇만 원 정도를 아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짠테크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저런 오류에 휩싸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렇게 짠테크를 통해서 몇십 원, 몇백 원 정도 버는 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쇼핑이나 술을 마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펑펑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돈을 모은다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짠테크로 돈을 모은다는 거는 짠테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위에 얘처럼 손목을 열심히 흔드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열심히 포인트를 얻기 위한 노력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거로는 절대로 큰 돈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토스 앱에서 10,000보를 걸으면 40원 정도를 주게 됩니다. 주변 상점 찾기까지 하면 140원 정도의 돈을 주게 되는데요. 이 행위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을 한다라고 하면 4,200원, 1년 365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54,000원 정도의 돈이 모여지게 됩니다. 10년을 하게 되면 약 50만 원 정도의 돈이 모여지겠죠? 자,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짠테크를 통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돈을 줄이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앱테크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걷는 거 좋아해서, 뛰는 거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은 없으세요. 자, 그럼 제가 진짜 짠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에서 26주 적금 챌린지라는 게 있죠. 참 돈을 모아보기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26주 동안 내가 처음에 설정한 금액을 매주 그만큼의 돈을 인상해서 26주, 거의 6개월 정도를 채워보는 습관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10,000원을 적립을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주에는 2만 원을 적립하고 세 번째 주에는 3만 원을 적립하고 이렇게 점차 늘려나가는 거예요. 26주가 됐을 때는 거의 25만 원, 26만 원을 적립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350만 원 정도의 돈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돈을 쓰려고 할 때 나 이번 주에 카카오 적금을 통해서 10만 원 저축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지출에 대한 통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카카오뱅크에서 진행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 저축에 대한 프로세스를 내 스스로 만들어보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대로 짠테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저축량을 늘려보시게 되면 저축에 대한 습관 또한 잡혀질 수 있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소득 금액 대비했을 때 50%는 최소 저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보통 습관을 잡는 데는 적게는 3개월, 많게는 5개월, 6개월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차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듯이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게 저축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재테크인데, 우리가 흔히 재테크와 저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혼동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테크는 어느 정도 사실은 목돈이 있어야 운용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의 자산에서 10%라고 하면 1억 정도가 되겠죠.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입니다. 어떤가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액이 그만큼 커지면 커질수록 내 수익 금액이 늘어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수익률만 높이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저축하고 운용해 나가려고 하는 자산이 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돈을 모으려고 하면 저축을 해야 되니까 저축에 대한 습관을 잡으실 때 단위를 바꿔보시는 경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많이 돈을 모아본 게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1000단위의 돈은 모아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직 1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모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주식이나 채권, 펀드, ETF, 적금 뭐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 그냥 장롱에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이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까지가 매우 중요한 거고, 이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모여지면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요. 이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차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 저축에 대한 습관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습관 잡는 거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십시오. 저축해서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모이게 되면 재테크를 어떻게 할지는 그때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짠테크를 통해서 큰 돈이 모여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